이렇게 일주일만 해보세요. 새벽 수유 없이 통잠으로 가는 흐름을 조금씩 만드실 수 있습니다. 언제 밤중 수유를 끊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계신 부모님들이라면 오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저도 두 아이를 키우면서 생후 2, 3개월까지는 밤중 수유 때문에 자꾸 잠이 끊겨서 정말 매우 피곤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방법을 저희 아기들 상태에 맞게끔 적용했더니 조금씩 새벽 수유 없이 자는 흐름이 만들어졌어요. 또 상담할 때도 같은 방법으로 순서를 잡아드렸을 때 눈 떠보니까 아침 7시였어요. 아기 태어나고 이렇게 푹 자본 게 처음이에요. 이런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아기가 언제 어떻게 밤중 수유를 줄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미 이 시기가 지난 것 같은데도 아직 밤중 수유가 있는 상황이면 어떤 순서로 줄여가면 좋은지도 원령별로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0에서 3개월이에요. 특히 생후 30일 미만의 신생아에게는 밤중 수유는 나쁜 습관이 아닙니다. 이때는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양도 적고 아직 생체 리듬도 자리 잡혀 있지 않기 때문에 밤에 깨서 먹는 것이 자연스러워요. 특히 신생아 시기에는 밤에 너무 오래 먹지 않고 자는 것이 성장뿐 아니라 탈수의 위험에도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생아의 경우에는 낮밤을 나누려고 하기보다는 배고픈 신호를 보면서 낮에는 2-3시간 정도의 텀, 밤에는 3-4시간 정도의 텀으로 너무 길어지지 않게 수유를 봐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0에서 3개월에는 쪽쪽이로 억지로 통잠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아기가 정말 배고픈데도 쪽쪽이로 다시 잠들게 되면 필요한 수유가 빠질 수 있고 또 먹는 양이나 성장세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쪽쪽이를 물렸는데도 1-2시간마다 계속 깨거나 최근 성장세가 느려졌거나 소변 기저귀가 줄어들었거나 수유 후에도 만족하는 반응이 없다면 쪽쪽이로 계속 버티기보단 밤중 수유가 필요한 상황은 아닌지 꼭 지켜봐 주셔야 합니다. 생후 첫 3개월까지는 보통 주당 150에서 200g 정도, 한 달로 보면 600에서 800g 정도 몸무게 증가를 보는 편인데요. 다만 가장 중요한 건 한 달에 몇 g이 늘었나 이것보다는 우리 아기만의 성장 곡선을 쭉 따라가고 있는지, 소변은 충분한지, 수유 후 만족감이 있는지, 그리고 낮에 놀 때 컨디션은 괜찮은지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대신 2, 3개월 무렵부터 아기가 밤에 4-5시간 이상 자게 되고 밤중 수유도 1-2회 정도로 줄고 아침 기상 시간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히기 시작했다면 이때는 밤중 수유를 끊는다 라기보다는 생활 리듬을 만들어주는 정도로 접근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마지막 새벽 수유 후 우리 아기가 아침 8시에서 9시 사이에 일어나는 편이라면 8시에 일어났을 때는 그대로 일과를 보내주시면 되고, 만약 9시 넘어서까지 계속 자고 있는 경우라면 그때는 슬슬 깨워서 첫 수를 시작해 주시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매일 기상시간이 1시간 이상은 벌어나지 않아야 아기도 하루 일과를 예측하기 쉽고 그리고 컨디션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기가 쉽습니다. 이렇게 기상시간이 잡히면 첫 수도 자연스럽게 비슷하게 맞춰지고 막수와 밤잠 시간도 조금씩 비슷하게 맞춰집니다. 0에서 3개월에 이 낮밤을 구분할 리듬이 잘 만들어지면 3에서 6개월에 밤중 수유 줄이는 단계로 훨씬 자연스럽게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활 리듬을 만들 때 수면 의식도 같이 만들어 주시면 좋아요. 밤점 전 목욕하기, 조명 낮추기, 기저귀 갈기, 수화들어 입히기, 짧은 자장가, 막수 후 트름하기, 그리고 잠자리로 이동하는 이런 흐름을 매일 반복해 주는 것입니다. 3에서 6개월 아기는 아기에 따라 밤중 수유를 조금 줄여볼 수 있는데요. 빠른 아기들은 2개월 무렵부터도 밤중 수유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 있어요. 아직 일과가 너무 들쑥날쑥하다면 그때는 밤중 수유를 줄이기보다는 하루 리듬부터 잡아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기에는 밤에 안 먹는 것보다는 밤에 먹던 양을 낮으로 조금씩 옮겨주시는 것이 필요해요. 예를 들어 이제 밤잠이 조금씩 길어지기 시작한 3개월 아기가 평소 하루 총 수유량이 700ml 정도이고 낮에는 3시간 간격으로 100ml씩 먹고 밤에는 4-5시간 이상 길게 자기 시작했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때 목표는 밤에 먹던 양을 갑자기 없애는 게 아니라 낮에 조금 더 먹고 밤에는 조금 덜 먹어도 괜찮은 리듬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대신 낮 수유를 100ml에서 140ml로 갑자기 늘리면 아기에게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일 수유량은 110에서 120 정도로 조금 늘려주시고 밤중 수유의 경우에는 100ml였다면 90, 8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보는 겁니다. 핵심은 우리 아기가 평소 잘 먹고 잘 자던 하루 총 수유량이 어느 정도였는지 기억해 두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양을 크게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새벽에 먹던 양을 낮으로 조금씩 옮겨와 주세요. 예를 들어 현재 모든 수유를 1회당 110ml 정도로 맞췄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후 마지막 새벽 수유에서 60ml 정도만 먹고도 잘 자고 기존 기상시간쯤 자연스럽게 일어났다면 그 전 수유가 줄어든 만큼 첫 수를 조금 더 늘려볼 수도 있습니다. 예시로는
수유는 이렇게 진행해 볼 수 있어요. 첫수 120, 수유 2는 110, 수유 3도 110, 수유 4도 110, 막수는 든든하게 120, 새벽 수유 1은 80, 새벽 수유 2는 50에서 60. 이렇게 하면서 아기가 낮에 더 잘 먹는지, 수유 후에도 더 찾는지, 너무 졸려하며 먹지는 않는지 이런 복합적인 반응을 함께 봐주세요. 궁극적으로는 새벽에 먹던 양을 조금씩 낮으로 옮겨서 낮 동안 기존 하루에 먹던 수유량, 예시 기준으로는 총 700ml 정도를 먹게끔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예시의 경우에는 1회 수유량이 점차 140ml 정도까지 늘어나는 방향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꼭 하루 수유량 전체를 낮에 다 먹어야만 밤에 통잠을 자는 건 아니에요. 이건 통잠을 자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밤중 수유 중에 어느 정도 먹었을 때 깊은 잠으로 들어가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면 이때는 살짝 떼어보셔도 좋아요. 그런데 이때 만약에 떼자마자 눈을 확 뜨고 강하게 찾기 시작한다면 그때는 나머지 양을 다 수유해 주셔도 괜찮아요. 모유 수유 아기는 양을 숫자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간을 줄이는 방식이 더 편할 수 있습니다. 평소 밤중 수유를 10분 정도로 했다면 며칠 동안은 8분, 괜찮아 한다면 6분, 그 다음엔 4분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여가 보는 겁니다. 수유 시간이 줄어든 뒤에는 바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토닥임이나 낮은 목소리, 호응 같은 다른 안정 방법으로 이어가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모유 수유 아기는 더 조심해서 봐야 할 것이 있어요. 바로 밤중에는 모유 생성과 관련된 프롤락틴 호르몬이 높아질 수 있고 따라서 밤중 수유가 전량 유지 및 늘리기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유 수유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생후 6개월 전까지는 밤중 수유를 너무 급하게 줄이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낮 수유와 막수 때 먹으면서 조는지도 꼭 봐주세요. 아기가 수유하면서 눈을 감거나 멍해지면 먹는 중에 수면 압력이 풀려버려 길게 푹 자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면 수유는 수유대로 충분히 하고 잠드는 건 잠드는 것으로 조금씩 분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여전히 먹잠이나 저물잠이 있는 아기의 경우에는 수면 의식이 중요합니다. 아기가 먹어야 자는구나가 아니라 이 순서가 지나면 밤잠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거를 배울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낮 수유량을 먼저 채우고 밤 수유량을 조금씩 줄여가면 새벽에 안 먹이고 버티는 방식이 아니라 낮에 충분히 먹고 밤에는 덜 먹어도 되는 리듬으로 만들어지며 밤중 수유를 무리 없이 줄이는데 크게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6에서 12개월이 되면 아기의 인지가 점점 발달하면서 반복된 수면 습관도 더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낮잠이나 밤잠 임면시 젖을 물고 잠들거나 젖병을 먹으면서 잠드는 패턴이 계속 반복되었었다면 새벽에 살짝 깼을 때도 다시 먹어야 잠들 수 있어 하고 수유를 강하게 찾는 패턴이 나타날 수 있어요. 아기에 따라 4개월 이후부터도 이런 흐름을 보이기도 하고 6개월 이후에는 더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이 시기에는 밤중 수유가 진짜 배고픔이 아니라 학습된 배고픔일 수 있습니다. 학습된 배고픔은 실제로 영양이 부족해서라기보단 매일 비슷한 시간에 먹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그 시간에 깨고 먹는 흐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학습된 배고픔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주신 분이 계세요. 미국의 소아수면 전문의 크레이그 캐너파리 박사님인데요. 짧게 같이 보실게요. Why does night feeding lead to waking up at night? And this is due to a process I and others have called learned hunger. So let's go learn a little bit more about this. Let's say you came down every night and you helped yourself to a little bit of ice cream. And you did this for a couple of weeks. You had an ice cream sundae every night at 2 in the morning. And all of a sudden, you decided to stop. Your blood sugar's out of whack. Your cholesterol's high. Probably not a great idea to have ice cream in the middle of the night, although it is delicious. So that's what we call learned hunger. You get in the habit of eating food at a certain time, and all of a sudden, you don't have the calories anymore. You wake up and you're hungry. 그래서 이 시기에는 아기가 깼다고 바로 수유하기보다는 먼저 3분에서 5분 정도 지켜보고 울음 양상을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눈을 감고 칭얼거리거나 몸을 움직이다 다시 조용해진다면 아직 자는 중일 수 있어요. 반대로 울음이 점점 세지고 눈을 뜨고 진정이 안 된다면 그때 들어가서 확인해주세요. 대신 수유는 가장 마지막에 달래는 방법으로 사용해주세요. 다만 이 6개월 이후 밤중깨움은 습관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유식 양, 질감, 먹는 시간, 수유 스케줄에 따라서도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특히 이유식을 막 시작한 6개월 초반에는 아직 소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속이 불편해 밤잠 임면을 힘들어하거나 밤에 깨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분리수유를 시작하는 시기에는 수유와 이유식 간격이 맞지 않아서 낮에 충분히 먹지 못하거나 반대로 저녁에 소화 부담이 커져 밤중깨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6개월 이후에는 이건 무조건 습관이야, 이건 무조건 배고픔이야 이렇게 단정하기보단 울음의 양상, 낮 수유량, 이유식 양과 질감, 수유와 이유식 간격을 종합적으로 함께 봐야 합니다. 저희가 상담할 때도 전물잠이나 먹잠 습관을 조정하면서 이유식 양, 질감, 먹는 시간, 수유 스케줄 등을 같이 맞춰드리면 밤중깨움이 훨씬 줄어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시기에 밤중 수유 줄이기 핵심은 먹어야 다시 자는 습관은 줄이고 낮 동안 필요한 양은 충분히 채우고 이유식과 수유 리듬은 아기에 맞게 조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서 습관성 밤수를 줄이고 밤중
밤중 수유를 끄는데 크게 한 걸음 다가가실 수 있습니다. 12개월 이후에도 밤중 수유가 계속 남아있다면 그건 정말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는 아닐 거예요. 특히 한방 한 침대 수면을 하면서 밤중 수유가 오래 이어진 경우에는 엄마와 붙어서 안정감을 얻는 습관, 잠드는 방식, 가족의 수면 패턴이 같이 얽혀 있을 수 있어요. 이때는 무조건 단유가 목표라기보다 밤에 깨서 젖을 찾는 패턴을 줄이고 아기가 다시 잠드는 방법을 배우게 하시는 거예요. 돌 이후 아기에게는 밤에는 자는 시간이야.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먹자. 이렇게 말로 설명해 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참고하실 수 있는 방법 하나를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제이 고든 박사의 방식입니다. 핵심은 부모가 꼭 자고 싶은 7시간, 예를 들어 밤 11시부터 아침 6시까지를 첫 3일은 그 시간 안에 깨면 짧게 수유하고 다음 3일은 수유 없이 안아주기와 토닥임만으로 달래고 마지막 4일은 안아 재우기보다 옆에서 말해주고 등을 문질러주며 다시 잠드는 연습을 돕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22개월 아이를 키우며 이 방식을 적용한 경험담을 올려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실제로 적용해 보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것 같아 공유해드립니다. Times before 11 p.m., you can still nurse them back to sleep. Then at 11 p.m., that's it. No more yum yum. We call it yum yum in this house. However, when they wake up, obviously they're going to be looking for it, and they are not accustomed to falling asleep on their own. And so you can offer cuddles, hold them, do whatever you think works to basically help them fall back asleep. Then the next set of 3 nights, same thing. You nurse them to sleep. If they wake up before 11, you're welcome to nurse them back to sleep. However, between 11 p.m. and 6 a.m., you no longer offer the breast. And the last thing is you can hug your child, you can cuddle them, but you have to put them down awake so that they start learning to fall asleep. Just that the next 4 nights, this is your last stretch, don't pick up your child when he wakes up or he or she wakes up. What you're going to do is you can talk to them gently, you can tickle them, you can rub their back, sing a song, but again, you don't pick them up because you're trying to erase this breastfeeding to sleep habit, right? You don't want to create a new habit where now you have to pick up your baby and rock them to sleep at 20 freaking 2 months old. That baby is a little bit heavy. First night was rough. It was hell. It was a lot of screaming. We're talking back flipping, arching. It was crazy. I must admit, one thing I did to somewhat prepare myself is I every night will bring in a bottle of water and I put pillows along the bed, like the bed frame, and then along the wall because she was flailing. You know when a child gets angry, flailing and kicking and screaming and arms hitting, and I'm thinking the girl's gonna give herself a concussion and knock herself out. And then we're in a whole other drama story, you know what I mean? So introduce a lovey. So I bought this little kitty and we named her Lucy, and it's something that we bring to bed every night. We made a big deal about it, and did you give Lucy a smooch, and did you give her some water and tuck her into bed so that when she would wake up and try to get in my pajamas and try to get at the boobies, I could offer her Lucy and be like, oh, did you cuddle Lucy, and try to take the distraction off of me and onto something else. It kind of worked, it kind of didn't, but it's another option for you to try. So every time she woke up, I would offer her water. Eventually what starts to happen is your child realizes I don't want to get up just for water, where's the fun in that? So they start realizing it's not really that great of a deal, so I'm just going to try and sleep through it, and that's ultimately what happens. But it's a bit of a journey. It's just a week though, just 1 week. So by the end of the week, I would put her down at 8 o'clock, our usual time, nurse her. I generally crawl into bed at some point between 10 and 11, and if she stirs, which started to happen less and less, I would offer her the breast. So it started to where she would sometimes wake up at 6 and I would nurse her back to sleep, and then we basically made it to 7:30 on her own, which was amazing. 오늘 내용 딱 3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첫째, 밤중 수유를 줄이기 전에는 시작해도 되는 리듬인지 먼저 봐야 합니다. 두 번째, 밤에 먹던 양을 갑자기 없애기보다 낮 수유량을 채우면서 조금씩 낮으로 옮겨가야 합니다. 세 번째, 새벽에 깼을 때 바로 수유하기보다는 배고픔인지 습관인지 불편함인지 울음 양상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반응해 주세요. 아기 원령마다 접근은 다르다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진행하시면서 우리 아기는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수유는 끊어도 되는 건지 헷갈려요. 이런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아기 원령과 밤중 수유 패턴을 남겨주세요. 오늘도 육아하느라 정말 고생하셨고 엄마 아빠로서 멋진 하루를 보내셨어요.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